숙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희빈은 역관 집안의 딸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당대 기록은 그녀를 빼어난 자태의 여인으로 전합니다. 그녀의 외모가 숙종의 눈에 들었고 후궁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1679년 왕을 홀린다는 이유로 명성왕후의 명에 의해 장희빈은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1683년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장희빈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1688년 아들 윤을 낳자 이듬해 숙종은 인현왕후를 패하고 장희빈을 중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1694년 갑술왕국으로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장희빈이 저주를 행하였다는 죄목으로 숙종은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랑도 왕명이었고 죽음도 왕명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아 중전의 자리에 오르고 다시 그 왕의 손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 장희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옥정이 처음 기억하는 풍경은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좁은 마당 한켠에 오래된 나무가 서 있었고 어머니 윤 씨는 그 나무 아래서 바느질을 하거나 빨래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그제야 허리를 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옥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늘 거칠었고 이마에는 나이보다 일찍 주름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이라는 것을 옥정은 말로 배우기 전에 그 풍경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아버지 장영은 역관이었습니다. 한자와 외국어를 다루며 나라의 외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중인 신분이었으나 직분 덕에 집안을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정이 아직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는지조차 불분명할 만큼 이른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안은 조용히 기울기 시작하였고 어머니 윤 씨 혼자 그 기울기를 버텨야 했습니다. 옥정은 그 기울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새 옷보다 기운 옷을 입는 날이 많았고 이웃 아이들이 가진 것을 자신은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정은 불평하는 대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평 한마디가 어머니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아이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딸에게 엄하였습니다. 따뜻한 말보다 단단한 말을 더 자주 하였고 칭찬보다 채근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옥정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살아남으려면 단단해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느질을 마친 어머니가 옥정의 머리를 빗겨주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옥정아, 예쁘다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다.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 옥정은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옥정이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날 이후 오래도록 옥정의 마음속에 남았고 궁 안에서 보낸 모든 날들 속에서 그 말은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옥정이 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어머니 윤 씨는 딸의 앞날을 두고 오래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궁녀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난한 집안에서 딸에게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인 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입궁하고 나면 먹고 자고 입는 것이 보장되었고 살아갈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그 길을 찾았고 왕실과 닿아 있는 인연을 통해 그 길을 열었습니다. 입궁이 결정되던 날 어머니는 옥정의 짐을 꾸리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옥정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침묵이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다 꾸린 어머니가 딸의 손을 한번 꼭 잡았다가 놓으며 말하였습니다. 궁 안에서는 내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웃고 싶어도 참고 울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옥정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낼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용감한 거짓말이었는지는 국문 앞에 섰을 때 옥정이 느낀 두근거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궁궐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그날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무거운 문,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냄새와 소리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옥정은 한 발짝 내디디며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문 안에서 살아남겠다고. 궁 안에서의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선배 나인이 빠른 걸음으로 앞서 걸으며 이것저것 설명하였으나 반도체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옥정은 들리는 것을 최대한 기억하려 하면서 눈으로는 지나치는 모든 것을 새겨두려 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빠르게 머릿속에 그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교육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인사하는 법, 물건을 들이는 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선배 나인들의 꾸지람이 날아왔고 잘했다는 말은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옥정은 혼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배운 것들을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눈을 감아도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았습니다. 궁 안에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마당에 오래된 나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서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보이는 것은 궁 안에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옥정은 그리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꺼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꺼내지 않을수록 단단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옥정을 눈여겨보는 상궁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궁 안에서 지내온 상궁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잔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온 옥정에게 상궁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생각하는구나. 옥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상궁은 짧게 웃고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상궁은 옥정에게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단순한 잡무가 아니라 눈치와 판단이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옥정은 그것이 시험인지 가르침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을 최선으로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동선은 궁 앞 모든 사람들의 촉각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어느 처소를 향하는지, 누구에게 시선을 주는지가 궁 안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정은 자신을 향한 시선 하나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같은 곳에서 같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옥정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 7년 새 왕비가 입궁하였습니다.
인현왕 후 민씨였습니다. 가마가 국문을 들어서는 날 옥정은 정해진 자리에 서서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앉은 여인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시선, 과하지 않은 몸가짐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 자리는 저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달랐습니다. 그 경계를 흐리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 8년 옥정은 궁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의 압박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던 날 옥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을 누가 보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문을 들어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렵고 낯설었으나 앞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국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으나 옥정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궁 밖에서의 날들은 조용하였습니다. 화려한 것도 없었고 시끄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궁 안에서의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한 허전함이 들어찼습니다. 궁 안이 전부였던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밖으로 나와서야 실감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얼굴이 야위었다. 밥은 먹고 있었느냐? 옥정은 픽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저녁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고 옥정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숙종이 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옥정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안으로 다시 발을 들이지 않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한번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은 처음 들어가는 사람과 다릅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알고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옥정은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궁 안으로 걸어들어선 날 옥정은 이전과 같은 복도를 걸으면서 이전과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같은 자리였으나 같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쫓겨났다 돌아온 여인, 그러나 왕이 직접 불러들인 여인이라는 사실이 옥정의 존재를 이전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인들은 눈길을 피하였고 어떤 나인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하였습니다. 옥정은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귀환 이후 왕의 총애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신하들의 압박으로 내보냈다가 스스로 다시 불러들인 것이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왕 스스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옥정은 그 총애를 느끼면서도 마냥 기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은 강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같은 방향으로 흐르리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옥정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현왕 후는 여전히 왕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옥정이 왕비 앞에 예를 갖출 때마다 인현왕 후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세우는 일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옥정에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마치고 물러나는 발걸음이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이 아니었으나 같은 궁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옥정은 그 긴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왕이 다녀간 뒤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면 앞으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기쁜 일이기도 하였으나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그녀를 조심하게 만들었고 그 조심함이 그녀를 버티게 하였습니다. 숙종 14년 음력 10월 옥정은 왕자를 낳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은 깊은 밤이었고 길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시간 즈음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처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옥정은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동안 바깥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왕자를 원자로 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정이 들끓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원자로 정해지면 왕위를 이을 자리가 이 아이에게 온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막으려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옥정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처소를 찾아온 상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조정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원자 정후를 두고 신하들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옥정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소? 태어난 것뿐인데. 상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옥정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있었고 단단함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고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옥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조정이 어떻게 움직이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든 이 아이 앞에 서는 것은 자신이라고. 숙종 15년 정월 왕은 신하들의 반발을 꺾고 원자 정후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처소에 전해졌을 때 옥정은 혼자 앉아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함께 오는 무게도 있었습니다. 꽃이 피면 바람도 새지는 법이었습니다. 원자의 어머니가 된 그날 밤 옥정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조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옥정은 궁 안의 분위기로 먼저 느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오가는 말들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자주 오르내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정은 그 변화를 소리 없이 읽으며 자신이 있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궁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느낄 수 있었으나 그 흐름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년왕 후에 처소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전에는 분주하던 그곳에 드나드는 발걸음이 줄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나인이 옥정의 곁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요즘 중전마마 처소 쪽이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요. 옥정이 나인의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 다른 데서는 하지 마시오. 지금은 입을 가볍게 할 때가 아니오. 나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옥정은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2년왕 후에 처소가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쉽게 결론 낼 수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무너지는 것을 가까이서 느끼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옥정은 그 복잡한 감정을 속으로 삭히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보러 가는 발걸음이 그날따라 무거웠습니다. 아이는 옥정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정은 아이 곁에 앉아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움직이든 궁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든 이 아이 앞에서만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옥정에게 남은 가장 순수한 시간이었습니다. 숙종 15년 5월 인현왕후가 폐위되었습니다. 폐위 명령이 내려지던 날 옥정은 처소 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이를 앞에 두고 앉아 바느질을 하는 척하였으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였으나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가마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옥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마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해 음력 10월 옥정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궁녀로 입궁하여 후궁이 되었던 여인이 조선의 국모가 된 것이었습니다. 책봉 의식이 이루어지는 동안 옥정은 그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었으나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는지를 옥정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국문을 들어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쫓겨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봉을 마친 뒤 가까이서 옥정을 모셔온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중전마마, 오늘부터는 더 많은 눈이 마마를 바라볼 것입니다. 새로 중전이 된 옥정이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알고 있소. 높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그 대답은 짧았으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되 들뜨지 않는 것, 높아졌으나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전이 된 옥정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졌고 갖추어야 하는 예법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원자로서 따로 보살핌을 받았고 옥정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란 어머니의 마음보다 위계가 앞서는 자리였습니다. 아이 곁에 더 오래 있고 싶었으나 중전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그 마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옥정에게는 가장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옥정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의 밤은 조용하였습니다. 멀리서 술라 도는 발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그 높이가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번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빠른 일인지를 이미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중전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밤마다 조용한 긴장이 잠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긴장을 안고 눈을 감는 것이 옥정의 밤이었습니다. 중전의 자리는 옥정이 생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무언가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앉고 보니 해결되는 것보다 새로 생겨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졌고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으며 조심해야 하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왕비의 하루란 아침 문안에서 시작하여 저녁 문안으로 끝나는 것이었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것들이 모두 예법과 의식과 위계였습니다. 옥정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궁녀로 처음 입궁하던 날 옥정은 이 궁 안에서 살아남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다짐이 이 자리까지 자신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가 중전이 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버티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달랐습니다. 버티는 것은 몸이 하는 일이었으나 지키는 것은 마음까지 써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옥정은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중전의 처소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중을 드는 나인들, 안팎의 소식을 전하는 상궁들, 의식을 준비하는 내관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습니다. 옥정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자신의 진짜 마음을 꺼낼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 중전의 자리가 가진 가장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가까이서 옥정을 모시던 상궁이 어느 날 아침 옥정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마마,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옥정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중전이 되고 나서 깊이 잠든 날이 손에 꼽는 것 같소? 이것도 익숙해지겠지요. 상궁은 더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머리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옥정은 그 손길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처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처소였으나 그 아침이 옥정에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자리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서 느끼는 것이 다른 자리였습니다. 세자 책봉은 중전이 된 그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로 정해진 아이가 세자로 공식 책봉된 것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의식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삭혔습니다. 아이가 세자가 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이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아이를 둘러싼 싸움도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기쁘고 중전으로서 두려웠습니다. 그 두 감정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세자가 된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옥정은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자라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어제까지 걷지 못하던 아이가 오늘은 뛰어다니고 어제까지 말을 더듬던 아이가 오늘은 또렷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다양해지고 세상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그 눈길이 옥정을 향할 때마다 옥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중전의 자리가 주는 무게를 잠시 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만나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되면서 아이에게는 세자의 교육과 생활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세자시강원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정해진 일과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옥정이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줄었습니다. 어머니이기 전에 중전이었고 중전이기 전에 왕실의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 규범이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돌아온 날이면 옥정은 오래도록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궁 안에서 보낸 날들, 쫓겨났다가 돌아온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위안이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이 순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자리는 높은 자리였으나 그 높이만큼 많은 것이 걸려있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려온 내관이 물러나고 옥정과 아이 둘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공부해서 어려운 것을 배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옥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 모른다고 숨기는 것이 더 나쁜 것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머니의 품에 더 파고들었습니다. 옥정은 그 작은 몸을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사람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움직임이 조정 안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세자의 존재가 남인 세력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옥정은 주변의 분위기로 읽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단순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정치의 중심에 놓인다는 것이 보호인지 위험인지를 옥정은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남인이 조정의 중심을 잡은 이후 궁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옥정을 대하는 신하들의 태도가 달라졌고 처소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리가 단단해진 것인지 아니면 단단해 보이는 것인지를 옥정은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자리가 단단한 것처럼 보이는 시기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인 신하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조정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서인 계열 인사들은 조정에서 밀려나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궁 안까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정은 그 침묵이 진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힘을 모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터져나올지는 알 수 없었으나 터져나오는 날이 오리라는 것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옥정과 가까운 상궁이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인 쪽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옥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밖에서 안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옥정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안을 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 모이는 힘은 결국 궁 안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이 어느 방향을 겨냥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옥정은 상궁에게 말하였습니다. 들은 것은 들은 것으로만 두시오. 말이 많으면 불안이 커지는 법이요. 상궁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옥정은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조정의 움직임이 결국 이 처소 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중전이 된 이후 더욱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자리가 높은 자리이기도 하였으나 그 높이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바람을 맞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남인 정권이 힘을 더해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옥정은 그 이면을 보려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남인의 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남인이 흔들리는 날 자신도 함께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조정의 힘이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옥정은 이미 한 번의 출궁으로 배운 터였습니다. 그 배움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옥정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궁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 있는 왕비가 자리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사대부 가문들 사이에서 오가고 그 이야기가 점점 더 넓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궁 안으로 조용히 흘러들어왔습니다. 옥정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꺼내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현왕후를 기억한다는 것이 옥정에게 어떤 감정을 만들었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 쌓이는 여론이 언젠가 궁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왕이 처소를 찾는 날이면 옥정은 여전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중전이 된 이후에도 왕의 총애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정은 그 총애가 예전과 같은 온도인지를 가끔 생각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옥정을 언제나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이 처소를 찾아왔다가 돌아간 뒤 옥정은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던 나인이 자리를 비우고 상궁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마,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십니까? 옥정이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오늘 밤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져서. 상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옥정의 대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궁도 알고 있었고 옥정도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진심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속을 다 내보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전의 자리가 가진 가장 쓸쓸한 부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궁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옥정은 그 조용함 속에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궁문을 들어서던 날의 두근거림이 떠올랐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옥정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자신이 바라던 자리였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란 것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가져온 것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것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궁 밖에서 쌓이는 여론, 조정 안에서 모이는 힘, 왕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에 대한 불확실함, 세자를 둘러싼 복잡한 구도들이 옥정의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져나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옥정은 그 무게를 안고 오늘 밤도 눈을 감으려 하였습니다. 중전이 된 이후로도 숙종은 여전히 옥정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 발길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옥정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이 처소에 들어서는 발걸음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것을, 함께 앉아있는 시간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왕이 처소에 들어서면 무언가가 가득 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느낌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왕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빈도가 달라졌습니다. 옥정은 그 변화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로 확인하는 것은 그 달라짐을 현실로 굳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때로는 아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옥정은 그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다녀간 뒤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면 그 달라진 온도가 처소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숙종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깊었으나 그 감정을 오래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총애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옥정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마음을 붙들고 싶었던 것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자신을 향하던 시절의 온기를 옥정은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 온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왕이 처소에 들어와 잠시 앉았다가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옥정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요즘 무슨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왕이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란 일이 복잡하오. 중전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 말이 짧게 끝났습니다. 왕은 처소를 나섰고 옥정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나란 일이 복잡하다는 말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 말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를 옥정은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위로인지 경계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그처럼 여러 가지로 읽히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왕의 시선을 느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궁녀로 지내던 시절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척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를 옥정은 생각하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들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흘러간 것들도 있었습니다. 쌓인 것이 많다고 해서 흘러간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숙종 20년 봄 궁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옥정은 그것을 소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달라졌고 오가는 말들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궁 안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은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옥정은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갑술왕국이 일어난 것은 그 봄의 일이었습니다. 남인이 권력에서 밀려나고 서인이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기사왕국으로 밀려났던 서인 세력이 다시 힘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판도가 통째로 뒤집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의 황국들과 달랐습니다. 이번 황국의 결과가 자신을 직접 향하고 있다는 것이 옥정에게는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인이 복귀하면서 궁 안의 분위기는 하루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옥정의 처소 주변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드는 발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기우는 방향을 사람들은 몸으로 먼저 알아채고 그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는 법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변화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모시던 상궁이 얼굴에 근심을 가득 담고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마마 조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인 쪽 인사들이 대거 물러났다고 합니다. 옥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하였습니다. 알고 있소. 이럴 때일수록 처소 안을 조용히 지켜야 하오.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시오. 그 말이 상궁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고 자리를 지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원칙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조용히 쌓이는 두려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인이 밀려났다는 것은 남인의 힘 위에 세워진 자신의 자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옥정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갑술왕국이 마무리되면서 조정 안에서 2년왕 후에 복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옥정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어떤 감정이 일었는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년왕 후의 복위는 단순히 한 여인이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중전의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는지를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숙종이 2년왕 후에 복위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옥정은 처소 안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 마음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마음이란 정리하려 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어느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있는 것인지. 한참이 지나서 상궁이 조심스럽게 처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마, 오늘 저녁 수라를 아직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옥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시오. 상궁은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몸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옥정은 잠시 상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궁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몸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자리가 먼저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옥정은 천천히 수라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2년왕 후가 궁으로 돌아오는 날, 옥정은 자신의 처소 안에 있었습니다. 가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 2년왕 후가 궁을 떠날 때 그 가마 소리가 멀어지던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마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옥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고 궁 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옥정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숙종 20년 장옥정은 중전의 자리에서 내려와 희빈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중전 책봉을 받은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희빈이라는 이름이 다시 자신의 앞에 붙는 것을 옥정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하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담함이란 마음속까지 담담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담담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강등 이후 옥정의 처소는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작아졌고 드나드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중전의 처소에서 누리던 것들이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옥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한 자신의 자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키는 것이 지금 옥정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처소를 찾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마주쳤을 때 오가는 말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왕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정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시 처소 앞에 들렀다가 들어오지 않고 돌아서려 하였습니다. 옥정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전하, 세자가 요즘 전하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왕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말하였습니다. 세자는 내가 따로 볼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왕은 돌아섰습니다. 옥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 이야기를 꺼낸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가장 단단한 연결이 세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대답은 세자는 자신이 따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거리감이 옥정의 가슴 속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달라질 것인지를 옥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숙종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흐르는 방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강하게 총애하다가 갑자기 냉각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의 냉각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옥정은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옥정은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조정이 바뀐 것인지, 인현왕후가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왕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를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의 그 온기가 지금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분명하였습니다. 궁녀 시절 왕의 시선을 처음 느꼈을 때의 그 따뜻함이 지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등된 이후 처음 맞이한 밤, 옥정은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하였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희빈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 단순히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온 궁 안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자리의 변화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중전의 자리를 잃은 것보다 왕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것이 옥정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세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정은 눈을 감으며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공부해서 어려운 것을 배웠다고 말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조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리가 낮아져도 왕의 마음이 멀어져도 저 아이가 있는 한 자신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옥정이 붙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희빈으로 강등된 이후 옥정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누리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처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옥정은 그 달라진 하루를 받아들이며 살아갔습니다. 자리가 낮아진 것은 분명하였으나 아직 세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이름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인현왕후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궁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복이 된 이후로 왕비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갔습니다. 궁 밖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 몸에 남아있다는 말도 있었고 마음고생이 쌓여 병이 되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옥정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의 건강에 대해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어떻게 읽힐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소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자를 만나는 날이면 그나마 마음이 환해졌으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처소 안의 적막이 돌아왔습니다.
왕의 발길은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치는 것이 전부였고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은 형식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거리를 받아들이려 하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2년왕 후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점점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왕이 왕비의 처소를 자주 찾는다는 이야기도 흘러들어왔습니다. 옥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병든 왕비의 처소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왕비를 향한 감정인지 아니면 왕으로서의 도리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를 옥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모시던 나인이 어느 날 아침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마, 중전마마의 병환이 매우 깊어졌다고 합니다. 궁안 전체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옥정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옥정,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내시오. 우리가 입에 담을 것이 아니오. 나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옥정은 혼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년왕 후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옥정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었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도 명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궁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숙종 27년 여름 2년왕 후 민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이 된 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왕비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궁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궁녀들은 상복으로 갈아입었고 궁 안의 모든 것이 조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옥정은 그 소식을 처소 안에서 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상궁이 물러나고 혼자 남았을 때 옥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2년왕 후가 죽었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자신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비의 죽음이 이후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를 옥정은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그 방향이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예감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궁 안의 분위기는 2년왕 후의 죽음 이후 며칠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슬픔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눈길들이 궁 안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가를 두고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옥정은 처소 안에서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꺼내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줄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자가 처소로 찾아온 것은 2년왕 후가 세상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궁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아이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궁 안이 왜 이렇게 조용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옥정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몸을 잘 지키는 것이야.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정은 아이가 처소를 나서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이 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그것만을 바랐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궁 안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정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무속의식을 행하였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취선당 안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향한 저주의식을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발이 숙종의 귀에 들어갔고 왕은 수사를 명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옥정에게 전해진 날, 옥정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왕이 그것을 수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의심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 의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옥정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무속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고발이 나온 시점이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직후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옥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서 자신을 향한 압박이 이 고발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처소 안팎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어진다는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옥정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수사에 불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옥정은 처소 안에서 홀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래 곁에 있던 상궁이 수사에 불려갔다가 돌아온 날 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옥정은 상궁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떠하였소? 무슨 말을 들었소?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상궁 마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쪽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옥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수사하는 쪽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어떠한가 보다 이 수사가 어느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옥정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취선당에서 무속의식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 보고가 숙종에게 전해졌고 왕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궁 안에 퍼졌습니다. 옥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지를 옥정은 생각하였습니다.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조정 안에서 옥정을 향한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서인 계열의 신하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 저주의식이 왕비의 병을 깊게 하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정 안에서 공식적인 논의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논의가 얼마나 실제에 근거한 것인지와 별개로 그것이 숙종의 귀에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숙종이 옥정의 처소를 찾아온 것은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오랜만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옥정은 왕의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예전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냉정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왕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왕이 처소 안에 들어와 앉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옥정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취선당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 중전은 할 말이 있소? 옥정은 잠시 왕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전하, 저는 세자의 어미입니다. 그 아이의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하께서는 오랫동안 보아오셨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옥정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처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옥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의 어미라는 말을 꺼낸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가장 단단한 연결을 붙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반응은 그 연결이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녀간 뒤 옥정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에 있던 그 무거운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결심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전의 냉각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전의 냉각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의 얼굴에 있던 것은 한번 굳으면 돌아오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고 그 상소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으나 그 방패가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옥정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지금 자신의 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옥정은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옥정은 아이를 생각하였습니다. 세자가 어머니 없이 이 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서둘러 지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 자신이 사라진 뒤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옥정이 그 밤들을 버티게 한 감정이기도 하였고 그 밤들을 가장 무겁게 만든 감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옥정은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왕이 그것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의 요구를 따를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궁 안의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옥정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자리도 없었고 더 이상 잃을 자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세자와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지가 지금 옥정에게 남겨진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의 답이 자신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옥정은 눈을 감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숙종 27년 음력 10월 사약이 내려왔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무고의 옥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정에서는 옥정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숙종은 결국 그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사약을 내린다는 명이 떨어졌을 때 그 소식이 처소에 전해지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옥정은 앉아 있었습니다. 상궁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옥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하던 것과 실제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옥정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나인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옥정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울지 말거라. 나인들이 울음을 참으려 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옥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10월의 하늘이었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국문을 들어서던 날의 두근거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왕의 시선을 처음 느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처소 안을 가득 채우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10월의 하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약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옥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해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세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이었습니다. 옥정은 상궁에게 말하였습니다. 세자를 볼 수 있겠소? 상궁이 눈물을 삼키며 대답하였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는 이미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옥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옥정에게 남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처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이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10살 남짓의 아이였습니다. 궁 안에서 자란 아이였으나 아직 이런 날을 버틸 만큼 단단해지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옥정은 아이를 향해 걸어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옥정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궁 안이 너무 이상합니다. 옥정은 아이의 손을 꼭 쥐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괜찮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잘 지키는 것이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몸부터 지켜야 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정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이가 무너질 것이었고 아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자신도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은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옥정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을 꼭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것이 잠시 멈춘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옥정은 아이의 숨소리를 느끼며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평탄하기를, 이 아이가 이 궁 안에서 자신이 없어도 잘 버텨나가기를, 그것만을 바랐습니다. 아이가 처소를 나서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옥정은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가 처소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처소 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옥정의 생애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정은 그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선 처소 안에는 상궁과 나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눈이 붉었습니다. 옥정은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나온 날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옥정은 그 마음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눈에 새겼습니다. 사약을 들고 온 사람들이 처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옥정은 그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궁 안에서 처음 나인으로 지내던 시절부터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옥정이 스스로에게 지켜온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으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두는 것은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약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이었습니다. 그 명을 거역하는 것은 세자에게 더 큰 화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진짜 담담함인지 아니면 담담한 척하는 것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약을 앞에 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마당의 오래된 나무 아래서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도록 눈앞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이런 날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하였을까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가르쳐준 어머니였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려 하였으나 살아가다 보면 가르침대로만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옥정은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사약을 마시는 순간까지 옥정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중인 가문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입궁하여 후궁이 되고 중전이 되었다가 희빈으로 강등된 여인이 사약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옥정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장옥정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겨진 것은 세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그 이후로도 세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뒤 세자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20번째 왕 경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던 날 처소 밖으로 걸어나가던 그 아이가 훗날 조선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경종의 치세는 길지 않았습니다. 병약하였고 재위 기간도 짧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이의 몸과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어머니, 장옥정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였던 것이 결국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아이가 이 궁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옥정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숙종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옥정에게 내린 사약이 훗날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애하였다가 내보내고 다시 불러들였다가 중전으로 올리고 다시 강등시키고 결국 사약을 내린 왕.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을 받으며 살아온 여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장옥정을 여러 방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녀를 악인으로 묘사하였고 어떤 기록은 그녀를 권력에 희생된 여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의 정치 구조 안에서 서인과 남인의 다툼 속에 놓인 여인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에 가장 가까운지는 지금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장옥정이라는 이름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살아있는 것은 그녀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인 가문의 딸로 태어나 궁녀로 입궁하여
조선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중전의 자리에까지 오른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던 날,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마지막 날 사약 앞에 앉아 무엇을 생각하였는지를 역사는 다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기록되지 못한 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옥정의 삶은 화려하였으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높이 오른 만큼 깊이 떨어졌고 많이 가진 만큼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녀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세자였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권력을 탐하던 여인이기 이전에 그녀도 어머니였습니다. 처음 국문을 들어서던 날의 두근거림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이의 얼굴을 눈에 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기서 끝났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십시오.